페드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고 그죠. 물가 자체가 이제 기업들하고 소비, 개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긴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꼭지에서 꼭 이렇게 리세션이 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윤지호 센터장이 작년 내내 이제 얘기했던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이제 확 꺾인다면 주식을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가 상승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면서 그 윤지호 센터장이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 이것만 보니까 페드가 금리를 이번에 좀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 정도 물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 진짜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에 오히려 지금이 끝물이었을 수가 있고 그죠? 예, 그렇죠. 끝물이고 지금 벌써 미국 빅테크 기업들 사람 자른다고 하니까 이 리세션 이 그레이 에어리어 요 해석 부분이 뭘 가지고 리세션이라 하나 주가가 빠지면 리세션인가 라고 봤더니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리세션으로 잡더라고 얘네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안 되고 하면서 미국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공식적으로 걔네들이 리세션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GDP가 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래. 예, 맞네. 예, 맞습니다. 그게 있었다. 이때 이제 어떤 주식을 사느냐. 방금 이제 물가가 떨어졌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자,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네, 최상무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계속 그 일중 단위로 미국 시장을 좀 관찰해 보면은 가격 매력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그 장 종료 쪽으로 갈 때 특히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매물이 좀 급격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어제도 장 시작할 때는 또 괜찮았었는데. 예, 괜찮았었고요. 사람들이 대체로 CPI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CPI 지표가 그렇게 뭐 잘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약간 플러스로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종가가 저가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한 10시 반에 그 AP 뉴스에서 8.3 나왔다고 전월 뭐 8.5였는데 8.3 나왔다고 해서 그래도 뭐 거기서 더 이상 밀어 튀지는 않고 나쁘지 않게 나왔구나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미국 시장 보니까 뭐 살짝 이제 소폭 플러스로 다들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확 빠져 있고 시장 심리가 조금 그만큼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안 좋은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그냥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위치는 연초 이후로 S&P 500이 17% 빠져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12% 빠져 있고 나스닥이 27%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ER을 계속 데일리로 좀 관찰하고 있는데 나눠드린 세 번째 자료 잠깐 먼저 보시면은요. PER로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6.6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17배 위에서 거래됐었는데 어제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17배를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16.6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PBR도 4배를 깨고 내려오면서 3.9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고점 대비로는 S&P 500이 지금 18%가량 하락한 상황이고요. 굳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작년 6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었는데
그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2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거의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로는 양 시장이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매력, 밸류에이션 매력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미국 시장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좀 내려오고 있지만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29점 몇 프로 빠졌죠? 예, 그 정도 빠졌을 겁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내가 좀 전에 보고 왔거든요. 예. S&P 500이 그 코로나 때 고점 대비 이제 한 35% 빠졌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빠진 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18%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나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워낙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그죠 성장성이 좋았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나스닥이 하락폭이 훨씬 좀 큰 모습이고 나스닥이 이제 주봉상에 그 RSI 이제 30 깼더라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깨졌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나스닥도 이제 좀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좀 빠지세요. 어제 사람들이 주목했었던 CPI 지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CPI하고 코어 CPI 그리고 CPI 중에서도 이제 각각 그 월간 기준 그리고 연간 기준 이렇게 좀 컨센서스하고 전월 대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그 컨센서스 대비로는 모든 지표가 조금씩 안 좋게 나왔고요. 이를테면은 그냥 CPI를 보시면 MOM 기준으로 0.2%를 시장에서 예상했었는데 0.3%가 나왔고요. 그리고 YOY 기준으로 보시면은 시장에서 8.1%를 예상했었는데 8.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이 부분을 보면은 MOM으로 시장에서는 0.4% 그리고 실제는 0.6% 그리고 YOY로는 0.6% 그리고 실제는 6.2%가 나와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앞자리가 좀 바뀌는 YOY 기준으로 바뀌는 숫자가 나왔으면은 시장 심리가 굉장히 개선됐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기대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약간 좀 불안감을 조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전월로 보면은요, 전월 대비해서 CPI 전체로 보면은 3월이 1.2%에서 0.3%로 급격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가격이 특히 이제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4월 CPI가 3월 CPI보다 줄어드는 기여를 했고요. 다만 그 코어 CPI는 MOM으로 지금 3월이 0.3에서 0.6%로 올라갔는데 이건 에너지 가격을 제거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올라갔던 거는 주거비, 항공료, 신차 가격, 의료비, 뭐 레저 가정용 비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또 올라갔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류나 통신이나 중고차 가격 많이 저희가 팔로우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해왔던 것인데 오히려 중고차 가격은 지금 한 3개월 연속 뒤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표인데 2월, 3월, 4월 이렇게 MOM으로 보면은 중고차 가격은 2월에 0.2% 빠지고 3월에 마이너스 3.8% 그리고 4월에
마이너스 0.4%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물가에 좀 물가에 좀 물가를 상승 압력을 좀 낮추는데 기여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신차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좀 상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계속 그 그래프만 보시면은 CPI 추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모양새로는 YOY로 보면은 80년대 이후 최고의 어떤 그 물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그 CPI가 높았을 때 물가가 높으면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해서 대체로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오기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연준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로 보더라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상황, 그래서 너무 비싸서 수요가 좀 둔화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급격하게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 수요도 견조하고 고용도 견조하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좀 호키시하게 이자율을 좀 건드리는 상황이고요. 그 품목별로 보시면은 옆에 대체로 모든 품목들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4월 달에 좀 꺾이면서 아까 보셨듯이 전체 CPI의 MOM 증가율을 좀 낮추는 그 영향을 줬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그 다른 어떤 지정학적 요소나 또 공급 변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올라가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텐데 약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기대를 하고 최근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지표 자체는 에너지 가격이 MOM 대비로는 크게 그 기여를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로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 전월 대비 이렇게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그 MOM 기준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 그래프의 그 막대 그래프의 길이 자체는 줄어든 건 맞습니다. 줄어든 건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특수한 에너지 가격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물가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약하게 하지 않나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MOM이고 YOY로 전년 동기 대비 그 뒤에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그 좀 2021년 4월부터 최근 1년까지의 월별 추이를 보시면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까 그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YOY로는 3월이 그냥 CPI로는 8.5에서 8.3, 코어 CPI로는 6.5에서 6.2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얼마나 둔화되는지, 그러니까 향후 이제 관건이 될 거고 그것이 정책금리에도 정책금리 설정에도 영향을 줄 텐데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 목표 자체가 2%, 3% 뭐 요 정도라고 보면은 여전히 좀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약간 둔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품목별로 나왔는데 아까 중고차하고 신차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고차 가격은 MOM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신차 가격은 MOM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체에서도 약간 신차 가격을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계속 그 신차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YOY로 보시면은
신차 가격의 YOY 증가율은 13%고요. 중고차 가격이 MOM으로 지금 3개월 연속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YOY로는 22% 정도 그 상승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그 MOM으로 조금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솔린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44%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연료비 44%,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도 지금 10% 내외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MOM으로 꺾이면서 YOY에도 물가의 안정을 가져오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구체적인 좀 항목으로 좀 그 도표화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은 식료품 보시면은 뭐 시리얼이나 그리고 고기, 그리고 유제품, 과일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거의 한 10% 내외씩의 그 YOY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나타나는 거고 또 그 물가지수에 그 산정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주위에서 좀 보면은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 굉장히 심할 정도로 많이 올라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중에서 연료비, 휘발유는 좀 아까 보셨듯이 40% 내외의 그 상승을 YOY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전기가스, 유틸리티 가격도 10%에서 20%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이외에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들로 의류,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알코올, 그러니까 주류, 그리고 담배 이런 것들도 대체로 10% 내외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품목에서 MOM으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로 생각하면은 전 품목이 올라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좀 빠지기 위해서는 MOM으로 계속 빠지고 YOY로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트리거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공급 사이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에너지 가격에서 이번 달에 그 에너지 가격에서 또 다음 달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또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안정되지 않으면 이 물가가 정책 금리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다가 좀 직접적으로 좀 관찰하고 있는 지표인 하이힐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영향을 주면 싸지고 있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멈추고 언제 반등의 트리거가 생겨서 시장 심리를 개선시키고 전체 그 투자자들한테 시장의 모멘텀을 느끼게 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생기느냐는 좀 어느 시점인지 조금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1페이지 CPI 장기 추이를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CPI가 계속 치고 올라가다 보면 방금 최성무가 얘기하셨듯이 이제 페드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고 그죠. 물가 자체가 이제 기업들하고 소비, 개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긴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꼭지에서 꼭 이렇게 리세션이 오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이게 아마 윤지호 센터장이 작년 내내 이제 얘기했던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이제 확 꺾인다면 주식을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가 상승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면서 늘 윤지호 센터장이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면 결국은 리세션이 오고 이 리세션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제 부러졌었으니까 그죠? 이것만 보니까 페드가 금리를 이번에 좀 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 정도 물가 올라갈 것 같았으면 진짜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에 오히려 지금이 끝물이었을 수가 있고 그죠? 예, 그렇죠. 끝물이고 지금 벌써 미국 빅테크 기업들 사람 자른다고 하니까 이 리세션 이 그레이 에어리어 요 해석 부분이 뭘 가지고 리세션이라 하나 주가가 빠지면 리세션인가 라고 봤더니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리세션으로 잡더라고 얘네들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2008년도 그랬고 2000년 초에도 그랬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이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도 이제 사람 자른다는 거 보니까 약간 저는 그 장단기 금리차가 미리 그 워닝 시그널을 줬듯이 리세션 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그 신문 읽읍시다에서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침체가 오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2019년처럼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랠리가 왔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게 다 물가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막 기업이 망가지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막 치고 올라가면서 기업이 망가지는 리세션이 아니라 이제 고용이 그죠? 약간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경기 전체가 이제 약간 캄다운되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골프장이 텅텅 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 침체가 오면 오히려 주가가 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이 굉장히 부진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안 되고 하면서 미국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공식적으로 걔네들이 리세션이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GDP가 또 2분기 연속 마이너스래. 예, 맞네. 예, 맞습니다. 그게 있었다. 그 그레이 에어리가 그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페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정책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페드의 고민은 낮출 금리가 별로 없다는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좀 페드는 지금 경기 상황 자체만 보면은 고용이 대단히 좋고 비싸지만 물가가 올라서 서비스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는 견조하다.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못 쓰는 구간이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CPI 올라온 거에 기여분은 여기 1페이지의 오른쪽 주요 품목별 추이처럼 에너지가 기여한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는 게 맞겠죠, 상무님? 에너지가 기여한 부분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물가 지수가 빠졌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 옆에 보시면은 옆에라는 게 아니라 그 뒷장에 보시면은요, 여기다 중간쯤 세부 품목별 물가 그 도표 보시면요,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commodities less food and energ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21년 0.6%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그것도 에너지하고 그 식료품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그런 이제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YOY로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월별로 좀 꺾이고 그 YOY로도 꺾여야 되는데 이게 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잘 안 꺾이고 있는 게 문제인데 지금까지 중고차 가격이 많이 그 코어 물가에 기여를 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중고차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또 신차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좀 계속 안 오르는 것 없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보니까 벌써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경기 침체에도 매출과 소비가 일어나는 게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계속 필수 소비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 나스닥이나 미국 시장은 보면 벌써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CPI 또 추이에서 보면 조금 웃기는 게 그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경기가 좀 침체로 가면 연준에서 늘 얘기했던 게 물가 목표제잖아요. 그렇죠?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러면서 버냉키 때는 3% 무조건 3%까지 물가가 올라올 때까지는 돈을 뭐 계속 헬리콥터에서 찍어서라도 뿌리겠다 뭐 그런 식이었고 이번에도 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계속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말을 쓰면서 물가가 평균으로 한 3%, 3.5 가더라도 평균으로 한 2.5면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죠? 물가 상승을 오히려 막 이렇게 부추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 잡겠다고 또 난리인 거죠, 그죠? 이게 체온에도 너무 체온이 높아도 그 문제죠. 너무 체온이 낮아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게. 그 물가가 너무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물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빠질 거로 생각을 해서 안 사게 되는 게 더 문제죠. 이제 그때는 물건 가격을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지금 사도 되겠구나.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면 돈이 없어서 너무 물건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그러게. 후자죠. 예. 요 CPI 추이가 보니까 참 많은 그 옛날 과거 히스토리에서 지금 제일 높았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81년에서 82년 넘어올 때 그죠? 그래서 지금 1981년 4월 이후 최대 상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1981년도까지 미국 시장이 안 좋다가 1982년 오히려 요 리세션 기간 요 기간부터 주가가 사실 꾸물꾸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82, 83, 84, 85 그리고 요때 당시가 이제 경박단소한 차량으로 미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 높이던 일본 자동차 6개 회사 주가가 1981년, 82년 요때 주가가 거의 100%씩 올라가요. 아니 미국 경기가 이 리세션인데 왜 일본 기업들 주가가 100%씩 올라가지? 물가가 높다 보니까 미국 차들이 보면 이제 연비가 안 좋잖아요. 연비 좋은 그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일본 자동차 회사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1982년 말 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랠리가 와요. 오히려 이렇게 리세션을 겪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79년하고 자꾸 많이 비교를 하니까 그런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죠?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요때 이제 어떤 주식을 사느냐 방금 이제 물가가 떨어졌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